이제 우리 동명사의 두 번째 부분 연결해서 우리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명사의 수동태와 부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선은 수동 동명사다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수동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수동태는 어떻게 생긴 아입니까? 비동사에다가 PP 형태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수동 동명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비동사에다가 ing가 붙는 형태겠네요. being PP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being에다가 과거분사 PP 형태 PP에다가 이 be를 동명사화 해주셔서 being PP 이것을 수동 동명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게 싫다가 아니고 취급을 받는 게 싫은 거. 수동, 내가 받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싫다라는 표현 해주실 때는 I object to, 아까 우리 보셨던 표현이네요. I don't like 같은 표현이고요. 난 싫어, 반대해. I object to. 자, 그 다음에 취급을 하다 했으면은 I object to treating 가시면 되겠지만 취급을 받는다 했으니까 I object to being treated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I object to being treated like a child. 어린아이처럼. 오케이? 그래서 being treated 이렇게 ing를 비동사에다가 합쳐주셔서 우리 PP 형태를 넣어주시게 되면 수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정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not, no, never 같은 애들을 붙여주시면 돼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안해. 자, I am sorry for 하면은 무엇 때문에 미안해? 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안해 하셨을 거면 I am sorry for accepting your proposal 가시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I'm sorry for not accepting your proposal. 그쵸? 그래서 이렇게 ing 앞에다가 그냥 not 넣어주시면 되겠다. 우리 투부정사도 to 앞에다가 not 넣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ing 앞에다가 not. 그는 수영을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자, 후회하다라 he regrets.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 자리가 지금 배우다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는 건데 이 regret은 대표적으로 ing를 받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ing가 들어왔던 거예요. 자, 어쨌든 learning 배우는 것을 후회할 거면 he regrets learning 하시면 되지만 배우지 않았던 거니까 he regrets not learning to swim. 그러니까 이런 거를 learning 앞에다가 바로 not을 붙여주셔야지 배우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not을 동사대 붙여버리시면 어떻게 돼? 후회하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He doesn't regret 하면 후회하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 뜻이 달라지죠? 동명사 앞에다가 바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He regrets not learning to swim.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교재에 제가 딱 정리해서 드렸다고.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은 쫙 동명사만 받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만 좀 외우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 전체 동사의 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걔네만 외우시면 그 외의 아이들은 그냥 2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 약간 느낌이 보통 근데 이렇게 좀 제네럴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명사를 받는다 하는 애들은 보통은 과거나 현재의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요.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들은 좀 미래의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want, hope, decide, 결정했어. 이런 애들은 보통 미래에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투부정사가 붙는 거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과거나 현재 있는 것들을 많이 받는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고요. 그게 완벽한 법칙은 아닙니다. 그녀는 휴가 쓰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은 그녀는 고려하다, 그러는 중이다 했으니까 비동사도 ing 올 거고요. 무엇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휴가 쓰는 것. 그럼 그 쓰다라는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 건데 ing냐 투부정사냐 그 결정하실 때는 내가 동사를 뭘로 잡았냐. She is considering. 자, 이거는 그냥 우리 현재 진행형을 잡아주신 거고 어쨌든 consider 이라는 동사를 넣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암기하고 오셨겠죠? consider 지금 거기 제가 드린 표에 보시면 consider 있죠? consider는 ing를 받네요. She is considering having a holiday. have a holiday 하면 휴가를 쓰다라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ing 형태를 받았던 거는 목적어 자리에 ing 형태가 온 거는 consider 때문이다. 너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자,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can't help. 그리고 이거는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수고로 많이 외우실 거예요. can't help ing. 뭐뭐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fall in love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거니까.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너랑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수거로 외워주신 경우도 있을 거고 동사로 별로 따로 외워주신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선생님들 지금 다음 가시기 전에 지금 우선 딱 멈춰주시고 암기 다 끝내놓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암기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해야지 하시 마시고 공부하시는 내내 제가 지금 끊고 지금 바로 암기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끊어주시고 암기 다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다 끝내놓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동명사는 좀 특이한 게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수동 동명사다 그래서 being pp가 되게 되면 수동태가 동명사인 것처럼 동명사가 수동태인 것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의 뜻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 뒤에 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need 필요하다, require 요구하다, want 원하다 이러한 아이들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동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다음에 being pp가 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need 다음에 그냥 ing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뭐뭐 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뭐 되는 것이 요구하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수동으로 느낌을 동명사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want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시는데 want를 넣을까 말까 왜냐면 want는 그냥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갖는 아이예요. 무엇을 원하다 하실 때는 I want to read. I want to read a book. 나는 그 책을 읽기를 원해. 그런데 want가 만약에 그 뒤에 ing가 붙게 되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수동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보통은 그때는 느낌이 need의 뜻과 좀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The car wants washing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따가 좀 example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까지만 아시고 need랑 required이 특히나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나는 빨아야 되는 셔츠가 3개 있다. 나는 셔츠가 3개 있어. 근데 걔네가 빨림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셔츠가 직접 자기가 빠는 게 아니라 I have 3 shirts that need 필요한 아이들. 뭐가 필요한 3 shirts가 있는 겁니까? washing. 자기가 빨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셔츠가 아니고 빨래를 함을 당하는 것이 필요한 셔츠인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굳이 need being washed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need랑 require는 수동의 뜻을 받고 싶으실 때 그냥 ing 쓰시는 겁니다. I have 3 shirts that need washing. I have 3 shirts that need to be washed. 오케이? 그러니까 need든 required든 want든 보통 그 뒤에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투부정사를 받아요.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요구한다 하실 때는 그냥 투부정사를 받아요. 목적으로. 그런데 ing가 만약에 그 뒤에 쓰이게 되면 수동의 느낌을 살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 be washed의 느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굳이 being washed 안 해도 나는 그것이 다시 고쳐져야 돼서 가게로 다시 보냈다. 나는 그것을 가게로 다시 보냈어. 왜? 다시 고쳐줘야 돼서. I sent it back to the shop. 나는 그 가게로 다시 보냈어. Because it needed.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고침을 당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뭔지 뭐 카메라면 카메라. 카메라는 수리되는 게 필요한 거지. 카메라가 무엇을 수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은 it needed being fixed가 아니고 it needed fixing.
need 다음에 ing는 수동의 느낌으로 해서 투부정사로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sent it back to the shop because it needed to be fixed.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동의 느낌을 원래 need는 투부정사를 받는 애니까 원래 need는 투부정사를 받아요. require, want 다. 투부정사로 쓰실 거면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독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셔서 내가 바로 쓰고 싶다 할 때 need나 required나 want 다음에 ing를 넣어주시게 되면 수동의 느낌이 된다. 그러면은 모든 다른 동사 다 그래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얘네만 그렇다, 특이하게 그렇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의하셔야 될 용법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자, stop이라는 우리 동사는 우리 선생님들 문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거 맨날 보셨을 거예요. stop ing, stop to의 차이점. stop은 ing를 받는 아이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stop은 ing를 받아요. 무엇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무엇 하는 것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내가 동사의 느낌을 넣고 싶다. stop 다음에 그럴 때는 무조건 ing입니다. stop ing예요. 그러면 왜 자꾸 stop to를 얘기해? 이거는 이거 보시라고.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말 그대로 목적어 받아주는 거고요. 그는 돈 훔치는 것을 그만두었어. 그걸 직업으로 삼고 있던 소매치기가 그만둔 거예요. He stopped stealing money. 오케이? 그래서 원래 ing 받는 아이입니다. stop은. 그런데 to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투부정사에 제가 부사적 표현, 부사의 느낌, 부사 용법에서 목적 구문이 있었잖아요. 뭐뭘 하기 위하여 라는 목적 구문이 있었죠. 그 아이예요. 그래서 뭐뭘 하기 위하여 그냥 멈췄다. 뭐를 멈춘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는 돈을 훔치기 위해 멈췄다. 그러니까 막 걸어가다가 딱 멈췄어. 그냥 몸을 딱 멈췄어. 걷던 거를. 저 사람 돈 훔쳐야지. 이게 되는 거죠. 둘이 완전히 뜻이 달라지죠. He stopped to steal money. 오케이. 그래서 stop은 원래 ing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stop 다음에 만약에 to가 붙게 되면은 뭐뭘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었다는 거. remember. 자, remember는 좀 특이합니다. remember는 ing도 받고 투부정사도 받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제네럴하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지는 마시지만 보통 동명사는 과거, 현재 얘기 많이 하고 투부정사는 미래 얘기한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생각나시죠? 그 얘기예요.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이전에 무엇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났던 걸 기억해. 나는 기억해. 지금 기억해. 뭐를 기억해? 예전에 내가 그녀 만났었던 거. 예전에 그녀를 만났다는 거는 과거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I remember meeting ing 붙인다는 거죠. her before. remember는 ing도 받고 투부정사도 받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동사인데 ing를 붙여주시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붙여주시게 되면 미래에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오후에 그녀를 만나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아직 안 만났어요. 이따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랑 약속이 있다는 그것을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 얘기잖아요. 그때는 to. I remember to meet her this afternoon. 아시겠죠? 그래서 remember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다음에 to가 오게 되면 미래에 할 것을 잊지 않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 느낌. forget도 똑같습니다. remember의 반대말이 forget이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ing랑 투부정사 둘 다 받을 수 있는 동사고요. ing 받게 되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고 to를 받게 되면 미래에 뭔가 약속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전에 했던 거.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잊었다. 내가 예전에 그녀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그때 I forgot writing a letter to her. 그래서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잊었다.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을 잊은 거니까 ing. to는 미래. 나는 그녀에게 편지 써야 하는 걸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죠. 제가 오늘 3시까지
그녀한테 편지를 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침 내내 그 2시 정도에는 내가 그러면은 편지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막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고객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 뭐 2시에 제니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2시에 만나요 해버린 거예요. 이따가 내가 2시에 그녀한테 편지를 써야지 했던 그 계획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to. 그래서 I forgot to write a letter to her. forget이나 remember이나 둘 다 ing, 투부정사를 다 받을 수 있는 동사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 자, try라는 거 한번 보실게요. try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받을 수, try to도 되고요. try ing도 돼요.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져. try에다가 ing가 붙게 되면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이런 느낌이 try ing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를 그냥 한번 풀어봤어. 예를 들면 야 이번 해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다며? 나 한번 풀어보자. 어떤 거 한번 보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나는 몇 점이나 나올까? 이런 느낌이 try ing인 거죠. 그래서 I tried solv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시험 삼아 한번 풀어봤어. 그냥 한번 풀어봤어. 이 느낌. 그런데 try에다가 to가 붙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노력하다라는 느낌이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풀려고 애썼다. I tried to solve the problem.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굉장히 달라지죠. try to가 되게 되면은 막 굉장히 어떻게 해서는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try ing, try solving the problem 하실 때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시험 삼아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뜻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ike, hate, begin, love, start 이런 애들은 사실은 다 ing도 받을 수 있고 투부정사도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두 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like랑 hate 그거만 좀 보시도록 하실게요. like에다가 ing를 붙여주시게 되면 좀 계속적으로 나는 그걸 하는 걸 좋아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그걸 하는 걸 좋아해 라는 표현하실 때는 ing.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나 그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라는 표현하실 때는 보통 거의 99.99% ing를 쓰신다는 겁니다. I like reading, I like swimming, I like running, I like eating 이런 식으로 ing를 붙이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계속적으로 그냥 나는 그거 좋아한다는 거야. 나는 여름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I like getting up early in summer. 나는 여름에 getting up early. 그래서 ing 붙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다라는 표현하실 때는 거의 100% 99.99% ing 붙여주시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고 like에다가 ing가 아니라 to를 붙이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할 때 I would like to 이렇게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I'd like to, I would like to 약간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ike에다 to를 붙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have a cup of coffee with you. 너랑 차 한잔 하고 싶어. 커피 한잔 하고 싶어. I would like to go for a walk. 나 지금 나가서 산책하고 싶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like to. like ing는 그냥 그거 하는 거 나 원래 좋아해 라는 느낌인 거고 오케이? 나는 춤추는 것이 싫으니까 시키지 마. 내가 지금 춤추는 것이 싫어. 나 그거 시키지 마. 뭐 그런 표현 하시는 거죠. I hate dancing. 그러니까 이 hate나 like가 똑같아요. hate도 마찬가지로 ing가 보통 붙습니다. I hate dancing. I hate reading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무엇을 일반적으로 하는 걸 싫어한다 하실 때는 그냥 hate에다가 ing, like ing 붙여주시면 되는데 hate도 마찬가지로 to를 붙여주시게 되면 어떤 특정한 것을 하는 게 싫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to I hate dancing, so don't ask me to. 나한테 시키지 마. I hate dancing. 나는 원래 춤추는 것 자체가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싫다 좋다 하실 때는 ing. 오케이. 그러면 나는 시간을 잘 지키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어. 라는 느낌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신다고? I like to 하시면 된다 그랬죠. I like to be punctual.
그렇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어. punctual이 시간을 잘 지키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I like to be punctual. 나는 좀 잘 지키고 싶어. 그때는 우리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가신다. 거짓말하는 것이 싫다.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싫어한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난 그때 거짓말하는 게 싫어. 뭐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싫어. 뭐 누구한테 약간 좀 특정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예요. 그게 싫지만 가끔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는 하기도 해. 이런 느낌이죠. I hate to lie, but sometimes I do. 그렇죠? 그래서 I hate to lie 하면은 그냥 내가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like던 hate던 ing가 붙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to가 붙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싫어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를 붙이고 begin이나 love나 start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한 커다란 차이점 없이 두 개 다 붙여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ing나 to 부정사 둘 다 괜찮아요. 다 같이 쓸 수 있는 아이들 몇 가지 드렸습니다. 동명사의 시제 뭐 간단하네요. 우리 동사 원형에다 ing 붙여주시게 되면 우리 to 부정사 우리 선생님들 생각나십니까?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게 되면은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to에다가 have pp 붙게 되면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죠. 그렇죠? 동명사도 똑같아요.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게 되면 동사의 시제와 일치. 그의 아버지는 이웃과의 갈등을 피한다. 자, 그러면 his father avoids 피하다. avoid는 ing를 받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having arguments with neighbors. 그래서 이웃들과의 arguments를 가지는 것을 피하다라는 건데 지금 having arguments는 have pp 형태가 아니라 have라는 동사를 그냥 ing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사 원형에다가 ing가 붙었다. 그러면 이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두 개가 시제가 일치한다. 얘가 현재니까 얘도 현재. 피하는 것도 현재고 argument를 갖는 것도 현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는 담배 피는 것을 끊었다. He stopped smoking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동사 원형에다 ing가 왔을 때는 동사 시제 따라간다. 이 동사 시제가 과거잖아요. 얘도 과거죠. 끊는 것도 과거, 피는 것도 과거.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있는 동사 시제를 따라가요. 그런데 having pp가 되게 되면은 having pp가 되게 되면 동사보다 시제를 한 시제 앞서겠죠.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게을렀던 것을 후회한다. He is sorry for having been lazy.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여기 having been lazy 해가지고 have에다가 ing 그 다음에 pp 형태 비동사의 pp 형태 been이 왔죠. having been, having pp. 그렇게 될 때에는 앞에 있는 시제보다 하나 앞서. 이 사람이 미안해하는 거는 현재예요. 그러면 게을렀던 거는 과거라는 거죠. 과거에 그 사람이 게을렀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한 시제 앞서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문장의 주어와 겹치거나 아니면 문장의 목적어와 겹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인을 잡고서는 누구에게나 포함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 의미상의 주어 따로 잡지 않았고 만약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꼭 잡고 싶다 하실 때는 for 누구 to 부정사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비슷합니다. 자, 안 쓰는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할 때 그러니까 동명사의 행동이나 상태를 주어, 문장의 주어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쓸 필요 없죠. 너무 많은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그러면 딱 보세요. 미안한 거 누구예요? 내가 미안해. 폐를 끼친 거 누구예요? 나야. 폐를 끼친 것도 나고 미안한 것도 나야. 그럴 때는 굳이 폐를 끼치다라는 동명사 앞에 나라는 걸 다시 적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어가 이 동명사의 주어와 같으니까 I'm sorry for giving you too much trouble. 이런 거는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선생님도 누군가한테 뭔가 부탁을 좀 많이 하셨어. 생각하시기에 내 생각에도 좀 많이 귀찮게 했어. 그때는 이런 표현 쓰시면서 I'm sorry for giving you too much trouble.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giving you too much trouble도 나고 I'm sorry 한 것도 나죠. 이 주어가 같네요. 그럴 때는 굳이 쓸 필요 없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일 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요거 되게 유명한 표현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eing 동명사, believing 동명사. 얘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 얘는 보어로 쓰인 동명사인데 어쨌든 누가 보는 것이 누가 믿는 것.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인을 잡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 다 빼버리고 그냥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간다는 거죠. 또 문맥상 너무 분명해. 굳이 안 써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전화한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이 전화한 거잖아요. 굳이 너가 전화해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thanks for calling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thanks for your calling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무 확실히 너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의미상 분명할 때는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써줘야 되는 경우 우리 투부정사가 for, do, to 부정사 이렇게 갔던 것처럼 동명사를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줘야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소유격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his, her, your, my 이런 식으로. 하나는 목적격을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e, you, him, her 이렇게. 그러면 그거 먼저 보시면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동명사의 행동을 하는 주어가 대명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녀, 너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표현을 될 때는 소유격으로 쓰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는 그가 시험에 합격하리라 확신한다. 나는 확신해. 확신하는 건 나야.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가. I am sure of, be sure of 하면은 무엇을 확신하다. passing the exam 하면은 시험에 패스하는 거. 만약에 이 his가 없다고 치면 his가 없었으면 I'm sure of passing the exam 하면은 누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나는 확신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passing 한다라는 것의 의미상의 주어를 잡고 싶어. 근데 그라는 대명사야. 그때는 소유격으로 I am sure of his passing the exam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데 이런 나머지 제가 쭉 드릴 건데 이 나머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목적격을 써요. 그게 뭐냐? 부정대명사 할 때, 고유명사 할 때, 보통명사 할 때, 추사명사 할 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목적격 씁니다. 다 목적격 쓰고요. 소유격 쓰는 거는 아까 그렇게 대명사일 때, 대명사, his, her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만 소유격에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목적격이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내게 전화했다는 것을 잊었다. 나는 잊었다. 누가 전화했다는 거를. 나는 잊어서 전화했다는 거. 자, 잊었다 forget 나오겠네요. forgot 다음에 전화하다라는 것은 전화했던 상황은 과거니까 ing입니까? 투부정사입니까? ing 나와야죠. I forgot. 그 다음에 I forgot calling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던 걸 잊어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화를 했던 거니까 그 누군가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call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someone 이렇게 넣어주신다는 거지. 아까 우리 소유격이야 그럼 someone's calling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apostrophe s 소유격 잡는 거 아니고 I forgot someone calling me this morning.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잡으셔야 되는 경우에서는 목적격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그의 비서와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는 싫어해. 개인적인 전화하는 것. 만약에 his secretary가 빠졌다 하면은 그는 싫어해 making private calls. 자신이 일을 하면서 막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녀가 하는 게 싫은 거야. 그쵸? 그러면은 he dislikes his secretary making private cal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mak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잡아줬는데 his secretary도 his가 중요한 게 아니라 secretary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secretary도 대명사는 아니니까 그냥 his secretarys가 아니고 그냥 his secretary 목적격으로 나는 탐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해. 나는 기억해 remember. 자,
말하는 것을 했으면은 그 telling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는데 telling이 맞겠습니까? to tell이 맞겠습니까? 탐이 그렇게 말한 건 과거니까 당연히 telling. I remember telling이 되겠지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탐이 얘기한 거잖아요. I remember Tom 여기서 saying이라는 I remember Tom saying so.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누가 얘기한 거야? 탐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주실 때는 그냥 그 단어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목적격이다 라는 거는 그 단어 변화 없이 넣어주시는 거 목적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동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는 그가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싫다. 아까 나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취급받는 것이 싫다 할 때 그 문장 생각나십니까? I object to being treated like a child.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being treated 앞에 또다시 의미상의 주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 object to 하는 것도 나고 being treated 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굳이 안 썼단 말이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싫은 거는 나예요. 근데 취급받는 건 그란 말이야. 그러니까 being treated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동 동명사의 의미상의 경우도 목적격.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동명사는 내가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적어야 될 땐 목적격. I don't like him being treated like that.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I don't like being treated 했으면 내가 treated 되는 거고 I don't like him being treated 하면 그가 treated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 목적격이고 뭐 하나만 소유격이었습니까? 대명사가 의미상의 목적으로 올 때 his, her 이런 애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막 회화체에서 들어보시게 되면은 his, her, your 대신에 him, her, you, me 많이 들으실 거예요. 대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격으로 잡혀있는 경우를 훨씬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생님들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그냥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으로 미셔도 괜찮다. It's okay. 오케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 have you ever heard? 듣는 거는 너지만 말하는 건 나니까 이 말하다라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잡아주셔야죠. Have you ever heard of?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라는 대명사 왔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하셔야 돼? Have you ever heard of my speaking like that?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로 있을 땐 소유격이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하셔도 괜찮다. 보통 회화체에서는 Have you ever heard of me speaking? 이라고 거의 100%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writing을 하시면서 내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잡고 싶은데 그 아이가 대명사다 하시면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소유격으로 잡아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문법적으로 그것이 조금 더 맞으니까. 그렇지만 스피킹을 하실 때는 전혀 상관없고요. 오히려 목적격으로 잡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는 합니다. 나는 그들이 여기 오는 것이 싫다. 자, 싫은 거는 나예요. 오는 거는 그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I don't like coming here. I don't like coming here 하면은 내가 여기 오는 게 내가 싫다라는 게 되고 그들이 여기 오는 게 내가 싫어 하실 거면 I don't like their coming here이 원래 맞잖아요. 대명사니까 their. 그런데 보통은 them coming here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실 거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관용적 용법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사실 우리 그 독립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얘도 약간 암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 많아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처음에 약간 힘드셔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우겨 넣어서 내 보물함에 보물 상자를 많이 가득 쌓아 놓으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영작하실 때, 리스닝 하실 때, 리딩 하실 때 하나씩 꺼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천이 되는 거라서 다 좀 외워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외워주시자, 선생님들 꼭 외워주시자 라는 거 기억하시고 외우셨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또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생님들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시려면 너무 힘드니까
관용적 용법은 좀 외워주심이 필요하다. 자, 동명사 같이 보셨습니다. 동명사는 어쨌든 동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명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외의 의미상의 주어라던가 시제라던가 그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것이 다 되었다 하시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